집중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월 들어서면서 시장에 좀 변수가 될 만한 이야기들로 공매도 재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1월, 2월 우리 시장이 미국 대비 또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좁혀가서 어떤 전략으로 녹여내 봐야 할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3월의 변화 중에 대체 거래소 출범이 됐고요.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성을 확보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시지만 제도권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자금 유입이 있을까? 과거 측면을 같이 볼게요. 실제로 자금 유입이 들어왔었나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공매도 금지됐던 세계 시기를 살펴봤을 때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활발하게 합니다. 이게 꼭 순매수냐 순매도냐라는 부분은 사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번 공매도 금지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좀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기대를 하는 부분은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유예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외국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순매수라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조금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그때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 유예라든지 흐름 자체 나쁘지 않기 때문에 4월에 유입까지도 기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든 게 딱 국룰처럼 공식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너무 또 기대를 크게 걸어서는 안 되겠네요. 연구원님, 그러면 조금 좁혀서 질문 드려볼게요. 과거에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종목,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로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개되면 가장 타격 입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미리 좀 차익 실현해야 될 섹터 어느 쪽 보세요? 이게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정말 저는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만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네. 과거 공매도가 많이 나타났던 종목, 업종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주도 업종입니다. 주도 업종, 조선, 방산, 기계, AI 이런 쪽에 해당이 될 텐데 물론 이들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습니다. 펀더멘탈 좋고 성장성도 좋은 것들이 있겠죠. 다만 이런 업종들 혹은 그 안에서 특히나 더 비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주된 타겟이 이때까지 되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변동성 발생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언뜻 업종 내에서 비싼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절대적인 밸류 레벨이 비싼 것보다 업종 내에서 더 비싼 것들을 조금은 유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급등했고 고밸류 부담이 있는 쪽.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뭐 조방산도 떠오르고 조방변도 떠오르고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 무조건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시세만 놓고 봐서 연간 혹은 월간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다 정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섹터 안에서 비교적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쪽은 종목별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제되고 나서 좀 수혜를 받을 섹터도 궁금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덜 오른 종목, 덜 오른 업종, 기회가 될까요? 변동성도 궁금해요. 네. 지금 시장 환경으로 보면은 사실 자동차 업종이 어제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 오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일 중국 양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화학주도 올랐었죠. 이렇게 좀 소외되었었던 업종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의 센티멘트가 결코 나쁘지 않고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주가들이 좀 올라서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이 되고, 변동성이 얼마나 발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업종이나 종목마다 너무 다르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오른 것들이 단순히 데이터로만 봤을 때에는 좀 더 변동성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앞에서 좀 말씀을 언뜻 드렸지만 저는 자동차 쪽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동차 판매 실적이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환율 효과로 인해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가 어제 좀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좀 관세를 유예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이미 미국에 공장도 있는 상태이고 제철소에 대한 투자까지도 좀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현재의 규제 레벨보다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오른 쪽은 변동성이 불가피하고 소외받았던 쪽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한다. 게다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크게 손상이 없었던 자동차 쪽으로는 충분한 기회가 엿보인다. 전면 재개됐을 때 법규 개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과열 종목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뚜껑은 좀 열어봐야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시장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매도 과열 금지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 그리고 주가 수익률이 3% 이상 하락하는 것, 그리고 거래 대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 이렇게 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장 마감할 때 체크를 해서 바로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금지 기간 동안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조건이 완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과열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는 종목들이 늘어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공매도 물량 자체가 뭐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주가가 긍정적이다 혹은 하락이 멈춘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기준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셨던, 그리고 안타까워 하셨던 부분이 원래는 좀 부분 재개 방향성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금융당국이 많은 부분을 해소시켰고 전면 재개하겠다라고 방향을 다시 원복시켰습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는 뭐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이를 고집했던 배경이 따로 있다고 보세요? 시장의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트럼프 관세 전쟁이 조금은 개화하는 모습이라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이제 전면 재개가 아니라 일부 재개 쪽으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뭐 1,460원까지 좀 가기는 했었습니다만 다시 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 정권이라든지 정부가 바라는 바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들을 조금은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공매도를 좀 제한을 걸어둔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외국인이 명확하게 컴백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불공정 거래 때문에 좀 제한이 있다, 제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럼 정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시 재개하게 되면 현 시스템상에서 불공정 거래 방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시스템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시스템 상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세밀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금감원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 당국에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공매도 주문이 들어올 때 이런 주문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더불어서 공매도 주문에 대한 이 아이디, 일련 번호라는 것들을 좀 발급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믿고 가보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정책 당국 역시도 그런 의지를 충분히 좀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당장 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믿어보자. 3월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31일 앞두고서 아마도 주도주가 여기서 꺾이냐 아니면 변함없느냐를 두고 계속적으로 아마 수급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큰 틀에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반영해 볼까요? 네, 일단 장기적인 관점,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는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면 주가가 많이 눌려있던 것들이 좀 튀어주는 모습들을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변동성 요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이 유예됐다라고는 하지만 자동차 관세에 대한 유예가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예산안 통과에 따라서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 종목장 성격에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배당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배당에 대한 관점에서도 기아, 네. 뭐 현대차 네. 이런 자동차 쪽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